내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 집을 팔 생각을 했니? 이건 배신이야.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살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이 집은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배신이 들이오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올해로 55살이 되었고 30년 동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작은 집에서 살아왔어요. 처음 이 집에 발을 디딜 때는 남편과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햇볕이 드는 작은 거실 창문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첫 아이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집의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이가 거실에서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던 순간, 부엌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하며 넘어졌던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해요. 우리 부부는 매일 아이의 성장을 보며 웃고 울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쌓이고 쌓여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나면서 집은 더 활기로 가득 찼어요. 두 아이가 서로 장난치고 싸우고 화해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비록 집이 자다밤을 나눠 쓰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늘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식탁이 넘칠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 친척들과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죠. 명절마다 어머니의 전부치기 솜씨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농담을 듣던 그날들이 그립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마당을 가꾸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꽃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죠. 봄이 오면 정원에 튤립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마당 한쪽에서 자두를 따먹던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때의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커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제가 느끼는 외로움도 커졌죠. 남편이 떠난 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은 따뜻한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집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죠. 거실에 있는 작은 사진 액자를 보며 이 집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라는 생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 할 때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려니 했지만 이제는 매일 느껴지는 통증과 불편함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처럼 가뿐하지 않아요. 허리가 뻐근하고 마치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져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청소하고 정원을 돌보는 일이 저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거실 바닥을 윤기나게 닦고 마당 한쪽에 꽃과 채소를 심으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빗자루 한 번 드는 것도 허리가 아파 힘들어지고 화분 하나 옮기는데도 몇 번을 쉬어가야 하니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원에 나다 풀을 뽑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제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손끝이 저리고 어깨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선희야, 너는 좀 쉬어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을 텐데요.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통증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이런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큰 병이라도 생긴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몇 달 전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의사는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몸을 무리하지 말고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정말로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자신이 조금 슬퍼졌어요. 한때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제가 이제는 나 스스로도 돌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니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 혼자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혹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거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 집은 추억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나를 지탱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이 집을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것과 같기에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이 마당에서 자라던 꽃들과 채소는 어떻게 될까?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저 하늘은 이제 나와 무관한 풍경이 될까?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 있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다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질수록 이런 감정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나면 나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지만 여전히 이 집에 대한 미련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 집과 작별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제 나름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느 저녁 차를 한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조용한 시간에 지훈이와 그의 아내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기쁨에 저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죠. 저녁 식사는 이미 마쳤지만 차와 간단한 과일이라도 내주며 담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방문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러운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의 말투에는 조금 긴장감이 묻어났고 수진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설마 그들의 말이 제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상의했다고 말하며 제가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 보였어요. 집이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나이도 있으니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이 집에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며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내가 힘들어 보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런 제안을 갑자기 꺼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덧붙여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곳은 제가 남편과 함께 삶을 시작한 곳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과 고난을 함께 나눈 장소였습니다.
이 집은 마치 저의 또 다른 일부와 같았기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꿨는지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저희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셨고 저희도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어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일지 몰라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들은 제가 이 집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로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그들의 제안은 제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이 집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단순히 떠날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이와 수진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게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훈이와 수진이의 제안에 반대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저희 의견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예요. 엄마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지훈이가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는 지훈이는 배려심 많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그날의 그의 태도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진이도 곁에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더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문제를 억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섭섭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동안 노력해서 만든 곳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았는지 너희가 정말 알기나 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떠나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에게 제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수진이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 상황이 힘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우리도 빚이 있고 이 집에서 살면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질 거예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제가 느낀 건 이해나 공감이 아닌 단순한 계산과 논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애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차갑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결하려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느끼는 이 섭섭함과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추억과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단순히 장애물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 삼원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꾼 이 집과 제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집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에 관한 문제였고, 저는 이 삼엄을 통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배신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갈등이 저와 그들 모두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유인지 알면서도 갈등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을 떠나야만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며 한참 동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던 공간이었고 수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 남아야 할 때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방에서 작은 서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집을 매각하기 위한 계약서가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저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훈이의 서명과 함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짜에 저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도 모르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곧바로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야?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집을 팔기로 했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에요. 지훈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냉담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곳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계약을 진행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변명이나 사과 대신 무감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엄마도 이해하셔야 해요. 그의 말에는 단 한 줌의 죄책감도 담겨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제가 알던 제 아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상처는 단순히 배신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차가운 말과 태도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저의 서명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숨기고 진행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날의 발견이 단순히 계약서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지훈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신뢰를 복구할 방법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믿고 의지해야 할 자식들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수진이를 다시 불러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불러앉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너희가 이 집을 나 몰래 팔려고 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겠구나.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런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했니? 제 말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수진이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지훈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 집을 팔려고 한 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예요.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사업에서 큰 손실을 받고 그걸 메우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도 그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저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평생 동안 지켜온 이 집이 단순히 너희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계속 이 집에 계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존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니?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황을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날 이후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를 단순히 그들의 요구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감과 갈등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고 이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였던 정숙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와는 예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던 사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녀가 갑작스럽게 연락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선희야, 잘 지내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얘긴데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녀는 지훈이가 최근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그 결과로 상당한 금전적인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이가 빚을 졌다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런 큰 문제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서운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더 놀란 건 지훈이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너희 집을 타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허락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문도 들었어.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집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배신감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을 그의 빚을 갚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지훈이를 불러 따졌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숨겼어? 제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어딘가 연민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제가 느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나 몰래 이 집을 팔아버리려는 거였니? 그게 내가 생각한 해결책이었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이 단순히 집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선택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가 가족으로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무엇을 달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집, 수많은 추억과 정성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저를 상처로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훈이와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쉽게 넘겨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제 방식으로 떠나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저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죠. 집을 보여주러 온 부동산 중개인이 아주 잘 관리된 집이네요. 누가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였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집이 팔렸고 저는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에 맞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중심지에 가까운 하지만 너무 번잡하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큰 집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오히려 홀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제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오랜 꿈이었던 사진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나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정리하며 행복한 추억을 떠올렸죠. 사진 수업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꾸미기를 좋아하던 저는 새 집을 제 손으로 직접 꾸미기로 했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선택하고 조명을 배치하면서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이 정말 예쁘네요. 직접 꾸미신 건가요? 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속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배신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더 강해졌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훈이와 수진이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제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와 수진이가 새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을 마주하니 반가움보다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온 건지 궁금했지만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진심 같았지만 그들이 저에게 가한 상처는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너무 급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해 너무 큰 압박을 받았고 그걸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엄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늦었고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속이고 집을 타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었으니까요. 지훈아, 수진아, 너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해. 하지만 너희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너희는 아마 끝까지 모를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보답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다시 돌아오시면 저희가 모든 걸 다 바로잡을게요. 그들의 태도는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했고 그들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지금 새 집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의 상황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었나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순 없나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야, 수진아.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겠지. 지금 당장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떠난 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 그 상처도 아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지훈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엄마가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지도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지훈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올가매던 긴 세월의 굴레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이 함께 있어야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저에게 상처로 남았고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거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닌 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사를 간 후 저는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받으며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작은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제 자신도 새롭게 자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여행을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붓느라 미뤄뒀던 제 꿈 중 하나였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부터 시작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은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며 저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이야, 너는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저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대신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삶은 짧고 그 안에서 제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